앱 JSX이던 기존 내용을 삭제하고 RSVF를 사용해 3D 공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SX를 반환하는 박스 함수를 생성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션문으로 작성되어 있는 컴포넌트를 호출하게 되면 아래에서 이렇게 호출하고 있죠. 이 함수형 컴포넌트에서 리턴을 해주는 JSX가 여기에 삽입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상돔 태그를 만들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는 이렇게 작성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부분을 왜 해주냐면 리액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동일한 컴포넌트가 나란히 이렇게 있을 수 없고 존재를 해야 된다면 DIV로 감싸주거나 이런 태그가 필요 없다면 프래그먼트로라도 이렇게 감싸주어야 합니다. 앞서 배운 append child를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이 부분도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로 변경되게 되면 이 돔 객체에 이 가상 돔들을 모아서 한 번에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append child나 append 이런 메서드들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를 기초적으로 했을 때 조금 더 리액트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도 이해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자로 props로 값들을 받아올 텐데요. 여기서 포지션 값을 넘기고 있죠. 이 부분이 결국 props로 삽입이 되게 되고요. 그 값을 포지션이 이렇게 메쉬에 이렇게 props로 담길 수 있도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메쉬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지오메트리나 컬러나 질감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쉬래퍼는 리액트에서 유즈래프라는 훅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유즈래프 같은 경우는 메쉬 객체에 대한 참조를 생성해서 나중에 이 메쉬 객체의 속성을 직접 조작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서 직접 접근해서 3D 박스를 회전하는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겠죠. 가상돔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즈래프의 참조를 변경해도 컴포넌트가 리렌더링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되는 동안 이 컴포넌트가 리렌더링 되지 않는 것이 장점이겠죠. 그리고 박스 지오메트리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하는데 3JS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엘리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배열에 할당을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넓이, 높이, 뎁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높이, 넓이, 깊이가 111인 사각형을 기본적으로 생성을 했고 여기다가 메쉬 스탠다드 머터리얼 이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해 재질과 색상과 거칠기 그리고 금속성을 부여를 합니다. 리액트에서 props란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리액트 컴포넌트에 전달되는 데이터를 의미하고 리액트의 특성인 단방향 데이터 흐름, 부모에서 자식에 의해 기본적으로 불변성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컴포넌트를 반복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지오메트리란 3D 그래픽스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3D 공간에서 객체의 형태를 정의하는 점, 선, 면의 집합이고 3D 객체의 기본 뼈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값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여기서 중요한 환경광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환경광 때문에 이제 정말 이제 석양이 지는 하늘에서 비춰주는 햇빛 같은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고 다양한 프리셋들이 있는데 한번 적용해 보면 새벽 분위기를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마치 해가 뜨는 환경으로 볼 수 있고 나이트로 설정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두운 색상들을 많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티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 도심 한복판에 은은한 빛깔로 물체를 비추고 있고 숲으로 이렇게 한번 변경을 해보면 숲속에서 이렇게 햇빛이 중간중간에 쬐어 들어오는 이런 빛깔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각 프리셋 속성은 특정 환경 조명을 조건을 시뮬레이션하여 3D 장면을 적용해서 빠르게 원하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라이브러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편한 장점도 있겠지만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커스텀 HDR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개별 조명을 직접 설정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HDR 이미지란 Environment Component에서 사용되는 배경 이미지로 다양한 이미지 포맷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포맷으로 .hdr 포맷이 있겠는데요. 넓은 동적 범위를 제공해서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포맷들이 있고 사용 방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스를 한번 회전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유즈 프레임이라는 리액트 3.5에서 가져온 유즈 프레임 훅을 사용해서 프레임을 쪼개서 이제 실행할 수 있는 훅인데 주로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때 사용하는 훅입니다. 미리 선언했던 이 메쉬 래프를 활용할 수 있겠죠. 이 메쉬 래프의 커런트 값인 3D 박스, 메쉬 컴포넌트의 로테이션 속성이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는데 이 속성을 사용해서 X 값에 계속 델타 값을 전달을 해서 곱하기 0.5로 계속 XY축을 반복해서 돌려볼 수 있겠죠. 그러면 동시에 이렇게 돌아가니까 지속적으로 초당 0.5 라디안씩 회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유지래프의 장점인 커런트 속성 값이 바뀌어도 이 전체 컴포넌트가 리렌더링 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화면 내에서 컴포넌트가 리렌더링 되지 않고도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오비 컨트롤스 동작이 동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을 돌려볼 수도 있고 근접하고 이렇게 멀리 띄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f2.jsx 파일을 만들어 스크롤에 따라 회전하는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을 이렇게 하게 되면 박스가 점점 회전하면서 이렇게 스크롤에 따라서 회전을 하고 다시 올리게 되면 반대로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빠르게 움직이면 이렇게 가속도를 좀 주어서 회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린색 애니메이션 플랫폼이라는 GSAP 라이브러리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GSAP 웹 애니메이션을 위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는 거의 모든 속성을 애니메이션화할 수 있고 풍부한 내장 이징 함수들이 존재하며 복잡한 애니메이션 시퀀스를 쉽게 만들고 제어할 수 있으면서도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조금 더 역동적으로 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JSX 파일에 앱 2버전으로 이렇게 렌더링을 하게 되고 npm install gsap를 사용해서 gsap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줍니다. 우선 GSAP 라이브러리를 등록하기 위해서 레지스터 플러그인이라는 것을 스크롤 트리거라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등록을 하고 기존에 유즈 프레임을 사용해서 회전하던 부분들을 간단하게 GSAP2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이 유즈 이펙트라는 이 컴포넌트가 마운트된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유즈 이펙트 훅을 사용해서 리액트 훅을 사용해서 그 내부에다가 선언을 해줍니다. 메시 래프의 커런트 로테이션을 X축은 360도 회전을 해주고 메스파이의 곱하기 2니까 Y축도 360도 반복으로 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스크롤 트리거라고 지정을 해서 랩 트리거 내부에서 탑 기점으로 애니메이션 시작 지점을 그리고 엔드 점을 애니메이션 종료 시점으로 지정을 하는데 가장 처음 스크롤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부드러운 스크롤 효과를 속성을 추가로 부여를 해서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컴포넌트들은 대부분 이전 앱 컴포넌트를 작성했을 때와 유사하고 색상만 이제 바이올렛으로 변경을 하고 리시브 섀도우라는 것을 사용해서 그림자를 나타내기도 하겠지만 그림자를 받을 수도 있는 속성을 지정을 했습니다. C는 마찬가지로 오비 컨트롤스 대신에 이 카메라를 직접 설정을 해서 포지션을 고정을 해둡니다. 지금 Z축만 5로 고정을 해놨고 앰비언트 라이트 강도와 프리셋으로 환경광을 파크로 지정을 한 다음에 박스 컴포넌트를 렌더링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박스 컴포넌트를 담은 씬 컴포넌트를 앱 컴포넌트에서 렌더링을 해주는데 R3F에서 가져온 이 캔버스 컴포넌트에 섀도우라는 설정을 통해서 그림자를 생성을 하고 이 캔버스의 스타일을 포지션 픽스드로 해서 항상 넓이 높이를 100%로 채워놓도록 합니다. 그리고 스크롤 영역을 보여주기 위해서 div 태그로 스크롤을 어디까지 했는지를 표시를 해주는 태그들을 만들어 있습니다. 개발 서버를 띄워서 화면을 한번 확인해보면 파크 환경강에 여기에 스크롤 텍스트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빅 컨트롤스처럼 마우스 인터랙션이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스크롤을 하게 되면 약간 가속도를 가진 상자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너츠를 활용해서 스크롤에 따라서 회전하도록 해보고 카메라의 무빙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 메인 JSX에서 앱3 파일을 부르고 앱3 JSX 파일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SAP를 스크롤 트리거에 의해서 등록을 해주고 도넛 컴포넌트를 생성을 하는데 나머지 내용들은 모두 앰비언트나 이런 것들이 다 같고 도넛 컴포넌트만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넛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한 GLB 파일을 로드를 해줄 건데요. 이 도넛 GLB 파일 같은 경우는 3D 관련 툴로 블렌더라든지 이런 툴을 사용해서 3D 리소스를 만들어 볼 수 있겠고 그중 파일 속성 중에 GLB 파일 속성이 있는데 이를 직접 렌더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도넛 컴포넌트를 작성할 때 URL을 전달을 받아서 use gltf라는 react3 드레이에서 glb 파일을 로드를 해서 씬을 생성을 할 수 있는데요. 이 primitive라는 태그를 통해서 3D 객체를 렌더링 할 수 있고 이 3D 객체를 프로젝트 속성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 3D 모델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래프를 설정해서 회전도 진행을 해볼 거고 이 스케일을 사용해서 객체의 크기를 1.5배로 확대를 합니다. 나머지 여기에 있는 내용들도 모두 같기 때문에 화면을 한번 확인해보면 스크롤에 따라서 기존과 똑같이 도넛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고 크기를 더 늘려보면 이렇게 3배 큰 도넛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배로 한번 크게 해봤는데요. 엄청 크네요. 이렇게 도너츠가 돌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씬을 설정할 때 그냥 리턴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카메라 무빙을 설정을 해볼 수 있겠죠. 카메라 무빙을 GSAP를 사용해서 또 카메라 포지션을 처음에 Z 포지션만 초기화를 해놨었는데 스크롤 트리거를 사용해서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동작을 하되 XYZ축을 변경을 해볼 수 있습니다. XYZ 포지션이 005였는데 끝날 때 654 포지션으로 변경이 될 거고 로테이션도 기존에는 기본값이겠지만 카메라를 이제 약간 회전을 해서 X축이 약간 옆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Z축으로 인해서 약간 더 멀리 떨어져 보일 수 있겠어요. 그렇게 적용을 해보고 카메라 객체가 유지 이펙트의 디펜던시로 들어왔기 때문에 카메라 객체가 변경이 될 때마다 이 유지 이펙트 내부가 실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카메라 객체가 들어오고 이렇게 유지 이펙트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약간 카메라가 회전을 옆으로 하면서 도너츠가 마치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Z축이 약간 멀어지겠죠? 그래서 좀 더 멀어지면서 도너츠가 작아져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또 다시 올리면 반복으로 역순으로 재생이 되겠죠.